이것도 역시 한비자의 이병이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밝은 군주가 신하를 이끌어 제어하는 데는 두 개의 칼자루가 있을 뿐이다. 칼자루, 이병이라고 합니다. 이병, 칼자루입니다. 이 두 칼자루는 형과 덕이란다. 무엇을 형과 덕이라 하는가? 죽이는 것이 형이고 상을 주는 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벌과 상을 형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신하가 된 자는 벌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 받는 것을 이롭다 여기므로 군주는 형덕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형덕을 직접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즉 신하들은 건의를 두려워하고 그 이로움을 좇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군주가 상벌의 건의와 이로움이 자신에게서 나오도록 쓰지 않고 신하의 말만 듣고 상벌을 행한다면 한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신하를 두려워하고 그 군주를 쉽게 이길 것이며 그 신하를 좇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군주를 떠날 것이다. 이것이 군주가 형덕을 잃은 재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경영자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뽑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인사권을 갖다가 인사 담당 임원이나 이런 사람에게 다 맡기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대저 범이 능히 개를 복종케 하는 바는 발톱과 어금니가 있는 까닭이다. 범이 그 발톱과 어금니를 내놓아 개에게 사용하게 하면 범은 도리어 개에게 복종당할 것이다. 군주는 형덕으로 신하를 제어한다. 만약 군주가 형덕을 내놓아 신하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게 하면 군주는 도리어 신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범의 발톱과 어금니를 개에게 주지 마라. 개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사례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업들을 가만히 이래 보면 참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 기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임원이나 특정 누구 인사권이나 상벌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만 그 머리를 조아리고 경영자는 허수아비처럼 생각하고 아주 우습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나라 전공이 안년은 그 공자의 제자입니다. 안년에게 물었다. 선생께서는 동야필이 말을 잘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안년이 대답했습니다. 잘 부린다고 하니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하지만 머다나 말들을 거르치게 될 것입니다. 전공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들어와 좌우 신하들에게 말했다. 군자도 억지를 부리면 남을 뜯는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나라 노전공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동야필이라는 그 말 다루는 사람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랑을 했는데 안년은 말을 잘 부린다고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아마 거르치게 될 것 같아요. 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일이 지나다 사육사가 와서 아뢰기를 동야필의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양 참만은 벌어지고 참마가 뭔지 알겠죠 이제. 참만은 벌어지고 양 복만은 마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공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했다. 수레를 몰고 달려가서 안년을 불러오라. 안년이 이르자 전공이 말했습니다. 일전에 과인이 그대에게 물었을 때 그대가 동야필이 말을 잘 몰기는 하겠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머다나 말을 거르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그대는 어찌 알았습니까? 안년이 대답했다. 저는 다스름의 이치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순임금은 백성을 다스리는 능력이 뛰어났고 조보는 말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순임금은 백성을 공공하게 하지 않았고 조보는 말의 힘을 다하게 하지 않았기에 순임금은 백성을 잃지 않았고 조보는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야필의 말 다루기는 수레를 잘못돼서 얻어가 아니고 수레를 얹습니다. 고삐를 잡고 제갈을 물려서 몸을 곧게 하도록 하며 걷고 뛰고 질주하는 것이 조성에서 예를 다하는 듯 합니다. 험한 곳을 지나 먼 곳까지 이르러 말의 힘이 다하였는데도 오히려 말에게 재촉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공이 좋은 말씀이요. 말씀을 좀 더 들을 수 있겠소? 이게 진짜 한문으로 있는 그대로를 제가 번역한 겁니다. 참 그 당시의 언어가 굉장히 아름답죠. 안년이 대답했다. 신이 듣기로 새가 궁하면 부리로 조고 짐승이 궁하면 핥히고 사람이 궁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궁하게 하면서도 위태롭지 않는 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궁하게 해서
말을 극도로 끝까지 몰아붙여서 잘 될 수도 없고 아래 사람을 궁하게 해서 위태롭지 않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궁기마, 그 말을 궁하게 하지 마라. 힘을 다하게 하지 마라. 자기가 말을 데리고 말을 운영하면서 말을 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 사람을 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궁하필이, 아래 사람을 궁하게 하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아래 사람을 궁하게 하면서도 위태롭지 않은 자는 아직 없었다. 미유궁기하 인응무 위자야. 아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호되게 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궁지에 몰지 말라는 겁니다. 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궁주탁, 조궁적탁, 새가 궁하면 부리로 쫀다. 수궁적확, 짐승이 궁하면 핥힌다. 사람이 궁하면 거짓말을 한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여기 가까이 제가 아는 그 기업인도 엄청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 궁하필위, 그렇죠? 혹시 좀 쿡 찔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좀 잘못했다 하고 잘 달래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궁하게 되는 경우를 번아웃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걸 번아웃이라 그럽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 그러죠. 완전히 사람이 그 소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소진. 번아웃이란 말이 소진해서 다 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번아웃 상태가 되는 경우 간혹 직원들 중에 있습니다. 뭐 무기력해져 가지고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퍼져버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서 수천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않다가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숨을 놓아버리지. 이 낙타가 이제 그 사막에서 말이죠. 낙타가만큼 그 중요한 동물이 없죠. 만약에 낙타가 숨을 놓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도 죽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낙타가 끝까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가다가 지치다 보면 뭐 다리가 떨린다든지 느리게 걷는다든지 그냥 쉰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숨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낙타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장인 저도 많은 회사 생활 일에 많은 사람 데리고 일을 해보지만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가정사라든지 다른 일, 복합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중요합니다. 번아웃 되지 않는가를, 낙타의 배신을 경험을 안 하시려면 모니터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친구와 담당자들이 다 개인 사정이 어떻는가를 적절히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낙타의 배신 많이 당해보셨죠? 아마 기업 항상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결정지 순간에 사람이 퍼져버리는 겁니다.